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를 한 입 크기로 퍼드리는 리치스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놓치면 손해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5방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반도체 얘기?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정책, 수출, AI, ESS, 글로벌 긴장까지.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33조 원을 퍼붓는 이유. LG에너지솔루션, ESS 수주로 전기차 시장에서 판 흔들기. 반도체 부품 장비 기업들 실적이 7배나 뛴 이유. 미중 관세 전쟁, 한국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한국의 AI 수출이 본격화되고 인재는 왜 빠져나가나? 이 5가지 뉴스. 하나씩 들어보면 흥미롭지만 모두 연결해서 보면 큰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 흐름을 하나로 꿰어드릴게요. 리치하게 같이 가시죠. 일부 반도체 33조 투자, K 반도체 2.0이 시작된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만 무려 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요. 이게 단순한 돈풀기가 아닙니다. 산업 패권 전쟁에서 지면 끝장이다. 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우선 이 33조 원 중에서 무려 12조는 추경 예산으로 새로 편성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건 진짜 필수 추경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전력망 인프라를 위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1조 8천억. 중소장비업체에는 설비 투자 시 최대 50%까지 지원. 반도체 전문 정책 금융으로는 50조, 규모 중 20조는 이쪽으로. 그야말로 전방위 밀어주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수입이 안보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특정 국가 중국 등에서 반도체를 너무 많이 가져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냐? 라는 논리로 관세나 수입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땜질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중소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이런 정책 신호가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냐? 1차 수혜, 테스트 장비, 패키징, 소송 관련 장비주. 2차 수혜, 전력망, 반도체 소재주. 예, 한미반도체, PSK, 원희가 EPS, 동진세미캠. 이건 그냥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수준의 투자입니다. K 반도체 2.0 시대?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2부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는 줄이고 ESS로 간다. 두 번째 뉴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와, 이건 몰랐다? 하실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10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도 아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요?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는 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인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는 뭐냐면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낮에 만들어진 전기를 밤이나 필요할 때 저장해서 쓰는 배터리 시스템이에요. 전기차는 한번 팔고 나면 그만인데 ESS는 매년 유지 보수 교체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강점이죠. LG엔솔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꺾이자 ESS로 방향 전환. 유럽과 일본, 미국 기업들과 5년간 수천 GWh 분량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걸 통해 점유율 6% 30%까지 확대 예상.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배터리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ESS용 배터리는 열관리, 수명 안정성, 시스템 통합까지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LG엔솔은 여기에 자체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묶어서 솔루션처럼 파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비싸도 LG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흐름은 삼성 SDI, SK온 같은 다른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LNF, 에코프로비엠, SKIET, 엔캠 같은 소재 부품 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차 배터리는 잠시 쉬어가지만 ESS는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됩니다. 3부 실적이 7배? 반도체 소부장의 반란.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만 보면 아, 실적 올랐나 보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려 7배입니다. 실화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테크윙, 제우스 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들인데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500%에서 700%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폭등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요즘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 HBM 때문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쉽게 말하면 기존 D램을 수직으로 여러 층 쌓은 구조인데요. 속도는 빠르고 발열도 줄고 AI 서버용으로 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 층을 정밀하게 붙이고 테스트하고 잘라내야 하니까요. 여기서 한국의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클수록 HBM 수요가 터지고 HBM이 팔릴수록 이 장비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뜁니다. 이건 단발적인 실적이 아니라 AI HBM 후공정 삼각편대가 이끌어가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입니다. 사부 미중 관세 전쟁, 한국은 어디로? 네 번째 뉴스는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125% 상계 관세를 일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싸 삼성, 애플 살았다 싶었죠. 하지만 이틀 뒤 반도체는 따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품목별로 관세 때릴 수도 있음.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한 달 뒤 진짜 관세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우회 공급망 확보입니다. 이미 삼성, SK, LG는 베트남, 인도, 미국 등의 제조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죠.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질 때 누가 빠르게 대처하고 있었는가? 그게 앞으로의 실적과 주가를 가를 기준이 됩니다. 오브 AI 수출 시대 개막. 그런데 인제는 왜 떠나는가?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KT는 AI 콜센터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했고 네이버는 일본과 프랑스의 초거대 AI 모델을 상용화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플랫폼 수출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를 수출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AI 개발자, 연구자, 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속속 미국, 유럽,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연봉이 2에서 3배 차이 나고 기술 개발 여건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AI 기술은 팔고 있는데 그걸 만들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 는 아이러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니라 AI 인재를 국내에 붙잡아둘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한국은 기술은 팔지만 핵심은 해외에서 하는 외주형 국가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5가지 뉴스.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 산업은 변곡점에 있다. 반도체, 배터리, AI 모두. 이제는 수출과 수급,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정치, 리스크, 인재 생태계까지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리치하게 멀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만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리치스푼에게 큰 힘이 됩니다.